벌이 여기저기 좀 찢어져 있어서 네. 주로 지금 벌이 150개가 가 있는 데가 대구에 있고요. 그나마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여기가 그나마 많으니까 여기로 왔습니다. 꿀벌을 기르고 계시는 허니정 TV님의 허니정님을 만나러 조치원을 방문했는데요. 부탁을 해서 여왕벌도 보고 또 가능하면 꿀벌에게 피해를 주는 응애도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어 그 장관이에요. 안녕하세요 허니정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로는 제가 굉장히 잘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온 이유는 허니정님이 키우고 계시는 꿀벌에 대해서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또 여왕벌도 직접 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건데요. 보여주실 거죠? 네, 같이 가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는 꿀벌이 몇 통 정도 있는 건가요? 여기는 통수로 따지자면은 한 100통 정도가 있고요. 100통이나요? 네, 근데 벌 세력이 좋은 것도 있고 네. 또 약한 것도 있어서 네. 세력 좋은 것만 따지면은 이제 한 30통 정도 있고요. 그러면 오늘 세력이 좋은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열어서 한번 보여주실 건가요? 네, 네. 지금 보니까 개상이라고 그래서 2층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상당히 그럼 일벌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구경시켜 주세요. 네,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왕벌을 밑에 가둬놔서 이게 지금 그러면 2층짜리 네, 맞습니다. 위로는 못 올라오게 하고 이제 아래에서만 알을 낳게. 이게 2층짜리면 한 몇 마리 정도 되는 건가요? 2층에 한 4, 5만 마리 정도 4, 5만 들어간다고 마리요? 하죠. 네, 그러면 꿀 생산하는 충분한 양이네요. 충분하죠. 지금 바로 꿀 떠러 가도 되는데 근데 제가 다른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렇죠. 바로 나왔네요. 어디 있죠? 여기. 거기 있다. 네. 와. 근데 생각보다 여왕벌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여왕벌은 이제 일벌 한 2배 정도 크기? 그러니까 꼬리만 긴 거죠.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여왕벌 수명은 뭐 자연 상태에서 네, 오래 살았을 때 한 5년 정도? 5년 정도요. 네. 근데 그 전에 도태가 될 확률이 높죠. 보통 근데 양봉하시는 분들이 여왕벌을 몇 년 정도 사용하시죠? 1년만 씁니다. 1년만요? 네, 또 자주 교체하시는 분들은 네. 1년에 3번까지 바꾸시는 것도 봤어요. 그게 이제 그러면은 산란력 때문에 그렇게 네, 산란력의 차이 때문에 차이가 그러면 1년 이후로는 이게 산란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겠네요. 많이 떨어지죠. 많이 네, 떨어져요? 왜냐면은 1년 키우면은 네. 제가 계속 산란을 시키잖아요. 네. 환경을 산란이 하게끔 네.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알을 놓으니까 네. 1년 쓰면은 진짜 다음 해는 기력이 너무 쇠해가지고 빨리 분봉열이라고 해서 이 나가려고 하는 욕구가 빨리 생겨요.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 친구는 이제 꿀 따고 나면 이제 없어질 친구죠. 그래요? 그러면 네. 얘도 그러면 한 몇 개월 이상은 지금 작년에 만들어진 거죠. 작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작년 한 6월 달쯤 만들어져 가지고 올해 6월 달쯤 없어질 예정입니다. 네. 숫벌이 아까 여왕벌만큼은 아닌데 숫벌도 좀 꽤 크네요. 다르게 생겼죠. 네. 저는 약간 까만색인 줄 알았더니 그렇진 않네요. 눈이 되게 커요. 몸집이 되게 뚱뚱하고 침이 없는 건 알고 계시죠? 숫벌은 없는 줄 알았는데 참 궁금했던 게 여왕벌은 그러면 침이 있나요? 여왕벌 침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사람을 쏠 때 사용하진 않아요. 여왕벌 방은 네. 거의 내려오죠, 위에서. 일벌 방이랑 숫벌 방은 이쪽인데 여왕벌 방은 커야 되거든요. 네네. 이 상태에서 여기다 알을 넣으면 이게 이제 길쭉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왕벌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 저게 그럼 하얀 게. 네, 이 애벌레가 이 중간에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애벌레고, 그다음 요 옆에 들어가 있는 게 로얄 젤리거든요. 이 하얗게 된 게 로얄 젤리예요? 네. 와. 여왕벌한테만 특별히 처음부터 끝까지 로얄 젤리만 먹이거든요. 일벌들은 3일 로얄 젤리 그러니까요. 먹고 나머지는 이제 꿀이랑 화분을 먹는데,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한국에 있는 벌꿀은 지금 어느 나라 그 품종인가요? 이제 과거에 이탈리안, 네네. 카니올란, 코카시안 이런 품종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한국 안에서 이제 교잡된 품종들이 많죠. 아, 그럼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탈리안이나 코카시안 이런 게 좀 교잡이 되어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순수 혈통은 상태겠네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토종벌보다 그러면 이 지금 양봉 꿀벌들이 좀 관리하기가 좋아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많다고는 들었는데, 이게 그러면은 토종벌은 상당히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생산에 있어서는 양봉이 훨씬 더 이제 생산량이 많죠. 생산량도. 꿀 생산량으로 따지자면 이제 차이가 많이 나고요.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꿀을 수확하는 거고, 양봉은 이제 이동을 해가면서, 그리고 아카시아만 해도 이동을 해가면서 적게는 2번, 많게는 뭐 3번, 4번까지도 채미를 하고, 아카시아 꽃이 끝나면 그 다음에 야생화꽃, 그 다음에 밤꽃, 이렇게 계속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생산량은 양봉이 훨씬 많죠. 하여튼 이래저래 양봉 꿀벌이 훨씬 더, 그러니까 어떤 그 농업적인 가치로서는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농업적인 가치로서는 네. 훨씬 더 높죠. 이번 꿀벌 그 실종 사태에 대해서 허니정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실종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올해가 유난히 따뜻했다. 11월 달, 12월 달이 굉장히 따뜻해서 이제 집 밖으로 나간 벌들이 저녁에 쌀쌀해진 날씨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거고요. 지구 온난화에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겠네요. 그것도. 그렇죠.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꾸 이상 기후가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있는 지역은 따뜻했어요. 네네. 따뜻하다라고 느낄 정도였지만 네. 이제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따뜻했겠죠. 그래서 이제 벌들이 많이 손실됐을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응애 피해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응애 피해를 입은 벌들은 네. 일단 날개가 불구가 되는 거예요. 날개가 불구가 되면서 날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벌들이 양봉장에 가면은 다 기어 다니고 있어요. 기어 다니면서 자꾸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죽어서 떨어지질 않고 집 밖으로 기어서 나가기 때문에 멀리 나가나 보죠? 어디 가서 이렇게 쌓여서 죽어 있거든요. 그거를 그럼 빨리 그것도 보지 않으면은 실종이네요. 그것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말벌 피해를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등검은 말벌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넘어온 말벌이 있어요. 네네. 얘네들의 번식력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집을 짓기 시작하면은 한 이 정도 되는 집이 만들어져요. 그 안에 말벌들이 수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걔네들이 아침 일찍부터 오거든요. 네네. 활동력이 굉장히 좋아요. 벌들이 활동하기 전부터 와서 벌들을 물어가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한 마리가 보통 하루 종일 한 10마리 말벌 한 마리가요. 네네. 그럼 막 100마리만 있어도 그렇죠.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네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벌통 하나씩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네. 저는 전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매일같이 양봉장에 나와서 말벌들을 계속해서 잡으니까 피해가 덜한데, 네네. 이제 양봉장에 몇 통만 키우는 분들은 그쵸, 지키고 있지 않거나 네네. 말벌들을 잡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피해가 심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군다나 저희 지역은 등검 말벌도 월동이 들어가는데 네네. 11월 달쯤 되면 이제 거의 나오질 않거든요. 네. 근데 경남이라든지 밑에 지방은 말벌들의 활동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더 심각해지지 않았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지구온난화. 그거 좀 너무 무거운 이야기 아니야? 근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특히 이번엔 꿀벌 기생충 응애를 막기 위해 쓴 약품이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동 중인 벌들이 잘 있는지 벌통을 열어봤습니다.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벌이 다 도망가고 이렇게 없어요. 출입구 앞엔 죽은 벌들이 꽤 있고 농장 바닥에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꿀벌이 월동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미 전국에서 발생한 꿀벌 피해는 40~50만 통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벌통 290만 통의 16%에 달합니다. 꿀벌 집단 실종과 폐사 원인은 진드기의 일종인 응애 탓이 크다는 새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몸집이 1에서 2mm 정도인 응애는 꿀벌에 기생하며 체액을 빨아먹고 병원성 바이러스를 옮깁니다. 지난해 분석과 달리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은 이번엔 밝히지 못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이번 꿀벌 피해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네, 뉴스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올해는 꿀벌 실종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응애를 그 원인으로 잡았는데요. 작년에는 기후변화, 그다음에 뭐 해충 중에 이제 말벌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응애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올해는 응애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응애가 농약이 어떤 내성이 생겨가지고 꿀벌에게 이제 이렇게 원인을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양봉에서 가장 수확이 중요한 시기는 아카시아 꽃이 피는 뭐 5월 정도거든요. 그때 꿀벌의 어떤 꿀 생산량이 한 80~90% 정도 이루어져요. 그런데 2021년하고 22년 이 2년간 비가 그 시기에 엄청 많이 왔어요. 장마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봉하시는 분들이 꿀을 거의 생산하지 못하셨어요. 그냥 솔직히 거의 망했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 어렵다 보니까 관리를 더 소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인건비 부분도 있고 또 재미없잖아요. 뭐 이미 수확이나 이런 것들이 망해버렸으니까.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죽었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사실 또 그 반대예요. 굉장히 꿀 생산량이 좋았어요. 11월 달까지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늦게까지 사냥꿀이라 그래서 이렇게 설탕물을 줘가면서 꿀을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하셨어요. 11월 달까지. 그러다 보니까 꿀벌들이 월동에 못 들어가고 계속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된 거죠.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꽃이라든가 다른 벌꿀들이 와가지고 활동을 할 때 응애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내 벌통에 또는 뭐 다른 사람 벌통으로 이렇게 이식이 많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응애 피해를 굉장히 입을 수밖에 없었죠. 원래 11월 달에는 겨울잠을 자고 뭐 이렇게 벌들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분리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응애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길게 준 거죠. 방제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응애 피해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사실 이거는 상당히 예견된 그런 일이었어요. 2년간의 꿀벌을 생산 못한 거를 작년에 보상 심리로 왕창 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주목해야 될 점은 최근 몇 년간에 양봉 농가가 2만 가구에서 3만 가구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1만 가구나 늘어난 거죠. 즉 이 말은 농가의 33% 정도가 최근에 시작한 초보 농가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가장 타격을 받기가 쉽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초보 농가들 중에 일부분은 키우는 벌통수가 상당히 많은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한 300통, 500통, 1000통까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문제점이 이게 전업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봉이 전업이 아니고 그냥 일종의 하나의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뭐 꿀이 생산되지 않은 특히나 아카시아 꿀이 생산되는 때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뭐 한 10개월 정도는 그냥 꿀이 생산이 많이 안 되니까 이걸 뭐 그냥 약간의 방치 또는 뭐 그냥 이렇게 관리 소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있을 예정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최근에 양봉을 시작했던 초보들이 문제냐? 초보들만의 문제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시골에 가서 양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65세, 7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몸이 말이 안 듣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양봉을 하면서 알고 있는 노하우도 많지만 몸이 말이 안 듣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뭐 추운 겨울이라든가 말벌이라든가 뭐 응애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노동력이 필요한 건데요. 그에 따른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피해는 오랫동안 양봉을 해오셨던 어르신들도 앞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만의 결론을 내자면 물론 피해를 입은 양봉 농가들의 어떤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당장의 생계가 또 달린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뭐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잘 계산해서 시행을 빨리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견되어 있어요. 앞으로 계속 이 문제는 더 크게 더 커질 거예요. 더 많이 꿀벌들이 죽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 또는 뭐 이거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기관에서 나서서 이거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뭐 10월 달까지 또는 9월 달까지만 꿀을 생산하고 11월 달까지 꿀을 생산하는 분들에 대해서 뭐 책임을 지지 않는다든지, 또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벌들이 겨울에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벌들을 단체로 겨울잠을 잘 수 있는 어떤 좋은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운영한다든지, 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어떤 힘을 합쳐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매뉴얼을 만든다고 하면 사실 벌은 그렇게 키우기 어려운 가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있는 꿀벌 실종이라든가 꿀벌에 대한 어떤 대량 죽음이라든가 이런 뉴스는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또 그만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저 밀랍으로 만든 초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꿀이 색깔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네, 그 이론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아카시아가 주로 필 때는 좀 밝은. 이렇게 밝은 컬러가 아카시아 컬러고, 좀 진한 거는 그러면은 진한 거는 이제 야생화꿀. 더 이런? 진하면은 밤꿀. 밤꿀이 그럼 가장 진한 네, 거네요. 밤꿀이 가장 진해요. 근데 작년에 꿀 수확이 좀 적어가지고. 작년도 좋고 재작년도 좋고. 그러니까 맞아요. 2년 연달. 이렇게 지금 벌집도, 이건 그러면 안에 꿀이 있는 건가요? 실패작입니다. 근데 원래 그러니까 작년에 만들려고 했었는데 꿀이 꽉 차고 봉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꿀 차다가 말았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꿀이 차면 보관은 굉장히 오래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꿀 자체가 꿀이야 뭐 반영구적이잖아요. 반영구적이니까. 이렇게 화분도, 이 화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화분은 이제 벌들이 뒷다리에 달고 오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많이 달고 들어와요. 네네. 그걸 이제 앞에서 그 벌들만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는 거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걸러내는구나. 앞에서 떨어뜨리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포장해가지고도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이게. 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맣게. 이런 거 진짜 체험 상품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